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2차 정례의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국제문화국,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의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표광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12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1,606억 8,490만 원 대비 154억 6,500만 원, 9.62%가 증가한 1,761억 4,991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 명세서 72쪽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상관측 장비 및 재해 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각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상관측 장비 유지관리비 1천만 원과 재해 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비 5,950만 원 중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 교육 위탁비 1천만 원이 삭감 조정되고, 82쪽 지역 재난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80만 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98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이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40억 중 4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101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차량의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6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48페이지와 100페이지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보험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안전보험에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비를 해서 이제 58만 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택 시민이 이제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보험입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돼 있는 분들은 다 가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제 전체 시민들이 뭐 자연재해나 이런 거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재난을 받았을 때만이 이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58만 명이라는 그 보험을 다 듣고도 이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 분이 가시다가 걸려 넘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을 때는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연재해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강도나 아니면은 그 뭐 농기계 사망이나 뭐 이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이제 한 어르신 분이 뭐 가다가 보도블록에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시민 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의를 해서 혜택을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해서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아쉬움이 이제 있었긴 있었는데 재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 이제 알게 되었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작고 큰 이제 그 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그 특정 그 계약을 할 때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꼭 재난 말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23년도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할 예정은 이제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장 항목은 이제 전 재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많이 사고가 일어나거나 우려가 있는 그래서 이제 내년엔 19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16개 항목이었다가 23년도에는 이제 3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19개 항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약자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걸어가시다가 실비 보험이 그분들의 다행히도 돼 있게 된다면 또한 그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실비도 거의 보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에 지금처럼 16개에서 19개로 항목을 늘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약자분들이 그런 사고로 인해서 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고 한다면 좀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전거 도로 그 자전거 보험도 이제 인원 대비를 해서 이제 59만 명으로 이제 채정이 돼서 돼 있는데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이제 자전거 보험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는 58만 명으로 돼 있고 자전거 보험은 또 59만 명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인구가 늘어난 걸 대비해서 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개인이 혼자서 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0세에서 1세, 2세, 3세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또 80세, 90세, 100세 이러한 분들이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인구 우리 현황에 들어가 보니 100세 넘으신 분들 있고 90세 넘으신 분들 있고 쭉 0세부터 한 3세까지 그다음에 80 넘어서 100세까지 해봤어요. 몇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선 그 저희가 이제 그 인구는 그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주민등록을 평택시에 두고 계신 분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전거 보험 자체에 어린이들이 포함되는 이유는 위로금 성격입니다. 이게 이제 직불 그 손실보상금이나 우리 그 다쳤을 때 이 상해로 인해서 이제 보상받는 그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하고 틀리게 저희는 이제 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다른 사람이 자전거로 치였을 때 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나 0세부터 1세, 2세면은 부모들이 안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 0세 아이를 칠 일도 없을 거고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네네.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다시 네네. 한번 그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구 비례해봐서 이제 쭉 검토를 해봐서 뽑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건 좀 조율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예, 예,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 회사는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경쟁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보험회사에다가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비교 견적을 해서 이제 또 다른 타 보험회사에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매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1년씩 그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한 개 보험사에서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보통 이제 3-4개 정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내년도 이제 2023년도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조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 네. 다시 한번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좀 할까요? 김영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시민안전보험 그 종류에서 자전거 보험은 따로인가요? 예, 시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은 별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받은 경우 얼마 정도 받았나요, 작년에? 예, 지금 저희가 그 재작년 5월 1일부터 작년 4월 30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뽑았더니요. 네. 305건에 2억 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자전거만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이 받았네요. 우리가 거기에 드는 보험금은 얼마 정도였죠? 예, 작년에 보험료가 저희가 그 54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 2억 1,199만 7천 원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보상을 받았네요.
예, 생각보다는 그 많이 이게 저변이 좀 확대되어 있다고 보시면 확대됐네요. 되겠습니다. 전에 예, 같지 예. 않고 많이 확대됐고 예, 많이들 알고 그거를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전에는 보험 우리가 계약금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그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 보험사가 그 아까 어떻게 선정이 된다고 그랬죠? 예,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경제 입찰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보험사가 계속 한 회사인가요? 아니면 바뀌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약간씩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보험사 일개 회사가 들어오질 않고요. 네. 그 2개나 3개 또 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사가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그 21년, 22년은 어땠어요? 그 내용이 살짝 이제 바뀐 걸로 아니, 알고 바뀐다 있습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사는 그 이제 경쟁을 이렇게 이제 이게 많이 남는 그 보험 종류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치열하진 않은데 그게 우리가 또 그 에이스급들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왜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굳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보험사가 또 받금으로 해서 그 받는 그 금액은 또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어려워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예, 신경 그 심도 쓰시면 있게 다시 한번 그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그렇지 하겠습니다. 않고 그 보험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요번에 그 자체에서도 21년도하고 22년도 보험에서 1억 6천이 차이가 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좀 자문 좀 받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선자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어서 100페이지의 그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 이제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읍면동으로 이제 찾아가서 자전거 수리 AS를 이제 무료 봉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현장에를 본 의원님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본인은 자전거는 타지는 못하지만 집에 있는 거를 이제 거기까지 이제 타고 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 동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그렇죠? 찾아가서 좀 AS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안에 일정하게 이제 좀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아파트 안에 찾아가는 이제 자전거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아파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자전거들이 지금 현재 보관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AS를 무료로 받을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평택에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찾아가는 그러한 AS를 좀 하면 더 낫겠다. 그리고 또 이제 농촌 같은데 마을 같은데도 이런 데도 좀 찾아가서 AS를 해줌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고 또 자전거를 타다가 중지한 분들도 지금처럼 자전거 도로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면 더 낫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방안책을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네. 내년도에는
지금 직접 찾아가는 네. 요소에 또 뭐 아파트 단위별로 이렇게 찾아가고 또 농촌 마을별로 찾아가서 직접 그 무상 서비스 지원이 좀 확대되도록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체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네네 고맙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폭염 저감 시설 설치로 이제 그늘막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이제 시민들이 많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이 스마트형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소에 이제 이번에 계획돼 있던데 파라솔형은 이제 군데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스마트형 10개소는 어떠한 곳에서 설치하고 필요로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 스마트형은 그 자동으로 네네. 강풍이 불면 저 혼자 접고요. 네. 강풍이 이제 일정 기간 이게 세게 3초 정도 이상 뭐 불어온다든지 또 일정 강도 이상 불어오면 자동으로 접었다가 그렇죠. 또 그 강풍이 잦아들면 다시 폈다가 네네. 이런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스스로 네. 그 저희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런 기능들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도 하고 뭐 다른 기능까지도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그 스마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3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개소의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평택 시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럼 이 스마트형은 설치되는 건가요? 그 전에도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 내년에도 이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도비 100%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걸 계속 해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도로 시설물이 아니고 네. 재난 안전 시설 차원에서 그 이제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 이런 부분 이제 저희가 막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됐던 것이고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 평택역 광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스마트형은 그 목적으로 내려와서 이것만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로 재난이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급히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것도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 그 집행부나 빨리 가서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스마트형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이게 정말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거를 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격은 이 워낙에 가격이 워낙 보니까 차이가 비싸- 예, 나서요. 차이가 많이 4배 정도 나긴 이상 나더라고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데가 지금 한 230군데씩 지금 1년에 이렇게 네네.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22년 경우에 이제 22년 말 지금 따지면 한 830개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30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적정선을 또 유지해야 되고 적정한 장소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라솔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묻는 건 이제 스마트형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몇 군데는. 예, 이제 수혜가 많은 곳, 그 아파트 역전 앞이라든지 역 앞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몇 개가 주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나요? 지금 8개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이곳에는 그 스마트형 파라솔이 굉장히 단가는 비싸지만
우리 인명피해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그늘막이나 이러한 것도 열사에 의해서 굉장히 또 사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을 적절한 곳을 하려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꼭 도비에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더 유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사를 하셔서 늘리는 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네네.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부가징수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제 부가징수가 있는데 232페이지하고 234페이지 이제 징수 체납이 좀 저조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책이나 어떤 앞으로의 해결책이라는 거는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태료인데요. 네네. 예, 과태료다 보니까 좀 세금과 달리 좀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납이 되면은 자동차 압류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압류 대책으로 징수 대책으로서는 예금 압류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하고 나서의 징수의 프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가? 이제 이 전자예금 압류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차량을 이제 뭐 폐차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한꺼번에 어차피 이제 이거를 다 내야지만이 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좀 어려우니까 급히 내지 않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차량을 압류만 하고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 한 개인이 보면 이 금액이 한 번에 한 건 두 건이 아닌 걸로 좀 누적돼서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죠?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 금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방안책을 찾아서 그걸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책도 좀 세워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간 뭐 다방면으로 그 징수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찾아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 징수를 했는데 가장 부가 징수가 많은 것이 얼마인지 이것도 궁금하긴 하긴 한데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방안책을 세우셔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 책자가 지금 22년도 이제 400만 원, 23년도 400만 원. 자, 400만 원으로 100건을 제작을 하셨어요. 600만 원에서 삭감을 하신 거죠, 이거? 2021년도, 22년도 보면 자, 지금 그 100건에도 4만 원이고 밑에 보면 재난 행동 매뉴얼 보면은 100건에 5만 원이에요. 이게 뭐 제작의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건당 10,000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예, 페이지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년도를 보면 이게 400만 원으로 100건을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쭉 보면은 좀 페이지가 얼마나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좀 한번 주십시오.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책을 좀 한번 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씩 2권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13페이지 순환 구호단체 지금 작년에 그 자료를 보면 여기 작년에 그 순환 구호단체 및 활동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4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비가 추가가 되면서 8천만 원이 늘었는데 쭉 뒤에 보니까 차량 구입이 있더라고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순환구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순찰 활동이나 아니면 그 출동 같은 거 할 때를 지금 자기 그 개인 차량 갖고 이동하고 이래고 있어서 내년에 차량 2개를 우선 구입해서 5개 단체 중에 2개만 우선 먼저 줘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려고 합니다. 단체가 요구를 해서 이거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전에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이제 저기 처음으로 한 5개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한 3년 정도에 해서 5대를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입니다. 단체가 지금 5군데 단체가 쭉 나가는데 한 군데가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나간 그 구조대 그 지금 현재 한국재난구조단 900만 원은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어요. 5개 단체 외에 평택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환구조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류하고 HID하고 해마다이빙 그리고 순환안전협회하고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그 자료를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도 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올해 이제 한국재난구조단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지금 어디 작년에 나갔었습니까 이게? 이 구조대 이름으로는 지금 이름이 없거든요. 작년에 나간 거에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해병전후회 평택시 연합회로 1,200만 원이 나갔고요.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평택지회에서 600만 원이 나갔고 해마다이빙에는 700만 원, 한국순환안전협회 평택지구대 6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평택지회로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적어도 5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5개 단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제작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볼 수 있게 조금 편리성을 하셨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약간의 내용이 이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했었던 부분은 그 다음에는 간단 명료하게 가고 간단 명료하게 갔었던 부분은 지적이 된 사항에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강사단이 지금 805만 원이 책정, 23만 원씩 2급 해가지고 35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죠. 예, 좀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22년은 28회 했습니다. 22회로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올라왔었습니다. 35회로 늘은 이유는요? 올해 화재 안전 교육을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13회가 화재 안전인가요? 늘은 게? 작년 같은 경우 실제 저희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작년에는 올해는 28회를 했거든요. 22회를 해놓고 28회를 하셨다고요? 28회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35회로 늘으신 거예요. 예, 일부 조기 교육 항목을 추가해서 35회로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랑 조금 반대 방향이죠. 반대의 경우인데 차량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8천만 원이 늘은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줄은 이유는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줄은 거죠. 예, 작년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 게 송탄하고 평택이 한 대씩 구입해줬고요. 네네. 내년에는 이제 올해 해줬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주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22년도 500명으로 하고 한 개 단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250명으로 해서 두 개 단체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아마 이제 표현상 좀 달리한 건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송탄하고 평택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두 개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 단체로 하셔가지고 500명으로 해서 통으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금액은 똑같고, 비교하다 보니까 250명인데 왜 400만 원이 똑같을까 해서 보니까 단체를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단체로 기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형 천막이 이번에 이제 75만 원짜리 18대가 들어가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의용소방대 지금 36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쪽에 나눠줘서 네. 그쪽에서 실제 현장에 출동하고 그러면 저희가 주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가는 게 좀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 나눠줘서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가서 천막을 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기동력이 제일 이제 빠른 분들이고 현장에서 제일 빨리 필요한 또 뭐 그 비품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내구 연한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리는 것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시로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배수 펌프장 운영에 18페이지 가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기입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21년도 예산은 6억 1,540만 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7억 7,84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8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배수 펌프장 가동 주연 및 전기 안전 관리 용역 시행 6개소 해서 되어 있는데, 관내 펌프장은 7개예요. 맞습니다. 예, 용역은 6개만 주는데 어디가 지금 용역에서 빠진 거죠? 통복 일은 사람이 항상 있어가지고요. 네네. 거기는 빠진 겁니다. 아, 여기는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지금 19페이지 보면 운영을 위한 각종 그 300만 원 소모품 구입해서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6개로 해서 300만 원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7개소인데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이 과다 계상한 겁니까? 올해가 맞는 겁니까? 정확히 한 300만 원 정도면은 소모품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6개에 300을 올리셨어요. 올해는 7개에 300을 올리셨고. 그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드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요. 내년에 8개 올리시면서 또 300을 올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번은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실제 지출된 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 펌프장 유지 관리에 있어서 매년 1억 7,500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 2,500만 원씩 7개소예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작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까?
매년 이렇게 관습적으로 올라오는 금액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 정밀하게 체크해서 꼭 네네.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페이지 재해 예해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해가지고 12로 지금 2억 3천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5,500이었고요. 22년도에는 2억 2,600으로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2억 3,100이에요. 자, 이게 그 유지 관리가 지금 뭐 문구를 보면 필요성, 투자 효과 쭉 보면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유지 관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늘은 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줄여도 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늘어나고 뭐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21페이지를 보면 네 개소가 증가가 됐고 밑에는 보면 90개소예요. 근데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은 86개소예요. 86개소만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90개 다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22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네. 내년도에는 새로 설치한 거라 유지 관리 비용은 비용에서 빠진 거의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매년 이렇게 25만 원씩 지금 개소당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차부터 유지 관리가 들어갑니까? 설치하고. 보통 기본 2년 이후 주로 이제 유지 관리가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2년 이후에나 이제 보수를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올해 4개가 신설이 된 거는 내후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90개소가 유지 관리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응급 복구 장비 운영 및 확충 사업해가지고 12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작년보다 유난히 눈에 띄게 늘은 예산이 좀 하나 있죠.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인데 이게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떤 장비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화재나 아니면 저기 수해 발생했을 때 장비 그 포크레인이나 이거 임차해서 그 응급 복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해 피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횟수는 똑같아요. 22년도에도 40만 원씩 100회를 하셔가지고 4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4천만 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40만 원이 7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횟수는 똑같습니다. 늘어서가 아니라. 이게 보통 하루 임차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작년에는 40만 원으로 그럼 하신 한나절 겁니까? 정도 임차하면 한 45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는 좀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횟수, 아까 이제 횟수가 늘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100회라고 작년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올랐다면은 어느 정도 물가 반영률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40만 원짜리가 횟수는 똑같은데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이 과다 계산한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건데 지금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마 횟수 100회라고 돼 있는데 아마 횟수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100회라고 하셨어요? 작년에도 40만 원씩 100회라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횟수를 늘리시고 금액을 줄이시든지 금액을 이렇게 하셨으면 횟수를 줄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출 내역, 산출 기초를 작성할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과장 말씀했지만 금년에는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금년에 이제 총 지출된 게 이제 27건에 한 4,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아마 이 부족한 거를 예비비에서 좀 충당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좀 미리 계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과다 계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하겠는데 서류를 이렇게 명세서나 이런 거 작성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맞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해서 지금 서류를 보면은 2023년 요구액이 4,500만 원이에요. 2022년도에 3,500만 원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3억 1,600만 원이 됐나 봐요. 근데 합계는 3억 5,100만 원 해서 지금 했는데 뭐 특별히 이게 이렇게 많이 22년도에 올랐었던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주시겠어요? 3억 1,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금년도에 그 저기 6월 5일, 8월 달, 9월 달 요때 수해난 거를 지원금을 지급한 겁니다, 여기. 아, 수해난 거요. 예. 평택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뭐 서탄이나 진이 이런 쪽에는 조금 피해가 좀 있었죠. 청북이나 뭐 네네. 서부하고 북부 쪽에 네네.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 나간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4,500만 원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해놓으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고요. 실제 이제 수해나거나 그러면 훨씬 많이 뭐 지원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나 아니면 저희 그 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주택 침수로 100만 원씩 10세대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워낙 주택 침수는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에 지급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씩 10세대에서 1,000만 원을 하셨었어요. 22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근데 23년도에는 이게 이제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뭐 갑자기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있는데 지금 이제 4억 1,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천인데 21년도에는 1억 8,360만 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2억 3,300이었고 올해 이제 4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 택지 도시 개발에 따른 23년 인수예정 저류지 7개소에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0개소였었어요. 10개소였는데 여긴 지금 7개소로 했는데 유지관리비 증가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고평지구 1개소하고 진이 산단 1개소, 드림테크 산단 1개소가 이제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여기는 이제 끝나서 빠진 건가요? 세 군데는?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증가가 돼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저류지가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한테 이제 관리가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한 7개 정도가 더 추가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에도 이 사업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7개소가. 7개소에 더해서 3개소가 더 있었는데 올해 이 서류에는 3개소가 빠지고 나머지 7개소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아니 그거는 부분입니다. 7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네네. 더 저희한테 관리가 전환이 될 겁니다. 아, 여기 지금 기입은 안 돼 있어도. 네, 7개소 이제 앞장에 이제 27쪽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7개소에 대한 인수 예정지 거기가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모산 영신 일지고요. 예, 영신지가 1개소,
평택 BIX 지구 2개소, 영신 2개소. 이거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다고요. 사업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에는 7개소가 아니고 10개소였다고요. 그런데 올해 7개소로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늘은 건 없는데 예산 늘은 1억 8천은 지금 이제 습식 저류지를 이제 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로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늘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는데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10개소로 해서 기입을 하셨는데 올해 이 소가 늘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증가라고 해놓으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선 늘은 게 없습니다. 없고 1억 8천에 있어서 저류지 주민 편의시설 용역비로만 늘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사업 내용을 보시고 비슷비슷하게 그냥 나가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향후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그 저 산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40페이지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정말 작은 예산도 잘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행감도 했고 예결위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시 예산이면서 이제 올해는 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21년도에는 6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다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인명구조함 신규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택시는. 근데 21년도에 600만 원에서 22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 보시니까 이제 필요하신 것 같아서 40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 그 자료를 보면 물놀이 금지판 안내 표시판은 42개였었어요. 그게 이제 41개로 줄었고 사망사고 안내 표시판은 그대로 3개가 동일하고 인명구조함이 24개였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29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뭐냐면 이동식 인명구조함이 4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놀이 안전표시판 설치 및 정비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똑같이 다 올라왔는데 설치 현황판이 이렇게 늘고 줄고 하면 이 현황판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정비가 지금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경이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예산에 이 저기 항목에서 설치 현황판에서 우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를 다시 정비한다고 4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요 5개는 특정된 게 아니고요. 네네. 올해 대략 뭐 보수가 필요한 거를 5개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인명구조함이 4개가 분명히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신규 설치로 해서 100만 원씩 2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었던 게 없어지고 신규 설치로 2개가 들어오면 당연히 궁금한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만 원씩 200개소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201개소였었어요. 개소 수가 뭐 이건 큰 금액이 아니니까 1개소 줄었다고 해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1개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작년에 201개소로 해가지고
25만 원씩 5천만 원, 올해는 200개소로 해서 25만 원, 5천만 원 금액은 똑같은데 늘은 이유나 줄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보면 24페이지 응급 복구 장비 운영 및 확충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5페이지) 네, 이 사업은 우선 이제 다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그래서 이제 응급시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는 재난 시 주로 이제 뭐 포크레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구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건에 한 4,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 장비하고 이제 트랙터용 제설기는 읍면동에 보관돼 있고 주로 이제 자율방재단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수 장비는 이제 뭐 가물거나 뭐 할 때 아니면 또 우기철에 이제 홍수가 날 때 물 퍼내는 그런 장비들을 말하는 거고요. 트랙터용 제설기는 겨울철에 이제 시골 이제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나 그럴 때 이제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이제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방재단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제설기 유지비고, 그다음에 이제 수방자재도 이제 마뎀이 이런 15종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다 마련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도들이 되겠습니다. 저번 수해 때 이렇게 복구하느냐고 많이 썼을 수 있다 하더라도 1년에 30회 정도 썼잖아요. 복구 장비는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27번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0회로 하셨다는 거는 요즘은 이제 국직선 비도 많이 오고 일기가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로 이렇게 좀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2022년 금년보다 좀 더 이렇게 책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설용 이 트랙터 사용도 작년엔 몇 회를 썼죠?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놔서 이제 주로 수리를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제설기 밑에 부분에 눈을 이제 도로를 밀고 가기 때문에 고무판이 달려 있는데요. 그 고무판이 이제 다 낡거나 하면 그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쪽에 이제 네. 그 장비가 뭐 용어로는 이제 뭐 원터치 장비라고는 하는데 그런 장비들을 설치를 해줘야 트랙터에 바로 부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눈이 이렇게 눈비 차라리 눈이면 괜찮은데 눈비가 오는 날은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얼어붙어서 사실 이 큰 도로는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이면도로나 이 골목길에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트랙터는 어쨌든 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곳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주로 시골 쪽으로 많이 쓰이나요? 시골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마을 진입로 쪽에 이제 많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 지역에도 좀 이제 시내권은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시내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동에는 다 이런 트랙터용 제설기로 제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원이 되면 이제 동원이라기보다도 참여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유류비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양수기가 얘기가 나와셨는데 또 25대를 또 구입을 해요? 뭐 양수기뿐만이 아니라 제설 장비에 등으로 돼 있어서 양수기하고요, 제설 장비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일단은 비하고 눈이 제일 큰 피해를 많이 갖고 오죠. 일단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일기예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그 내용도 아마 촘촘히 좀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름, 겨울만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일단 다 뭐 기본은 해놓으셔야 되니까 응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필요할 거고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재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면밀히 좀 쓰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비상시설 급수는? 저희가 정부 지원 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고장난 부분 수시로 고치고 뭐 수질 검사도 하고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에서 태광고등학교는 이거를 철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면 어디 대체로는 어디 쪽으로 또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철거만 하시는 거죠? 철거만 하고요. 저희가 저기 비상급수 시설 지금 수량이 충분히 있어서 철거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대체 지정은 안 할 겁니다. 충분했었다. 근데 그냥 했었던 거니까 유지 관리를 해오셨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아마 천장이 87년에 설치된 거라 천장도 좀 침하되고 그리고 외벽 균열도 좀 있고 그래서 위험해서 학교 측에서도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거를 철거한다 그래도 비상급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 비상급수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68페이지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네.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도로 미지급 용지가 현재 저희가 지금 그 공용 중인 도로에 그 국도나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도 그 개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보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송 관련도 세 필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소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조상 땅 찾아주기 그 한참 이제 국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무주 부동산이라고 국가에서 이제 부동산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도로상에 그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공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전문적인 그 변호사들이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 노선별로 쭉 이제 그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그 관련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지방 이제 보상 요구를 하고 그게 이제 늦어지게 되면 뭐 소송도 제기하고 뭐 그렇게 지금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이제 뭐 그냥 일반으로 용인돼서 쓰던 곳을 일단은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일반인들이 이런 소송이 걸리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지급 보상 이런 부분도 개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지 않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웬만하면 미지급 보상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이 자전거 도로가 이제 저희가 그 자전거 도로에 이제 쉼터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에 있는 그 이제 쉼터나 화장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정 그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 소모재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 여기서는 11군데라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화장실 쉼터가 11군데고요. 화장실이 또 6개가 있습니다. 잖아요. 그게 지금 잘 유지 보수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지금 보면은 자단 유지 보수가 4,15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타기에 적절할 정도로 유지 보수가 되고는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거나 또 이게 도로가 융기됐다거나 뭐 또 차선 도색이 좀 덜 됐다거나 이랬을 때 네. 많이들 연락을 해 주시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카도 볼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전거 도로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일단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포장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 자전거 도로 포장 유지 보수비로 지금 4,150만 원을 계산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량이 또 있습니다. 네, 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이제 하천변에 교량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서 1억 2천 1억 정도. 2천 예. 단거리 있는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민원 들어왔을 때 네.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저희가 이제 직영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초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하천변에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이제 숲이 많이 이렇게 넝굴 식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2회 정도 지금 이제 했었는데 네. 내년에는 3회 정도를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책정을 했고요. 2회 하니까 이제 그 민원이 좀 많이 생겨서 그 이제 워낙 잘 자라고 우기철에 이제 또 이게 쑥쑥 자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3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쪽에 되게 보면은
여름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 공기 주입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제대로 잘 유지하나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한 부분만 자전거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7대 때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7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한 활성화 바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보수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가 아직도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도로가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네. 그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여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네. 영향을 많이 쏟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강청 관리구역 빼고는 거의 다 됐어요. 네. 그건 이제 레저용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도로는 많이 이제 저희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 네.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자전거가 필요한데 네. 그 그 버스나 이런 이제 교통수단들을 대체해서 이 친환경적인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고 그것도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폭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보행자하고 혼용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폭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해서 이제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상징적으로 평택역에서 시청간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다량으로 버스 노선이 이제 다니는 이런 구간들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타당성 영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하나하나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보니까 요즘은 그 자전거를 타고서는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자전거를 직접 타보고서는 그때 그런 발언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청 있는 데서 반경 몇 킬로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그 지금 말한 그 역전까지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기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 차를 타고 갈 거리도 아닌데 걷기에는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근처라든가 이런 쪽에 그 자전거 도로를 잘 해놓는다면 엄청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가 건강, 에너지, 환경 모든 면에서 다 좋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전거 도로 그 활성화를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해본다 하시니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인프라 구성된 곳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30분 내에 또는 1시간 내에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 필요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네. 내년도에 그 저희 타당성 영역을 할 때 네. 그런 부분 정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에서 정밀히 하시고 또 도로 보수가 필요한 데는 그걸 하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굳이 자전거 도로 타고 가지 않더라도 하루에 30-40분만 타도 운동은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119페이지 설해 예방 대책이 나왔고요. 오늘 예. 같은 날 이게
필요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설해 예방 대책은 저희가 이제 그 장비 임차비가 주를 이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청 관할 읍면동 그 제설 작업에 필요한 네. 그 이제 차량 유지비들이 있습니다. 12대를 이제 4회 정도 쓸 수 있게 지금 이제 4달 정도 쓸 수 있게 지금 이제 확보를 해놓는 차원에서 2억 원 정도가 2억 6,4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자동 염수부 장치 그건 어디에다가 지금 더 예, 주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예. 그렇지. 교량은 특히 녹지를 않아서 위험하니까 그쪽을 지금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염수 분사 장치가 이제 원격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원격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비가 내리거나 그 노면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네. 원격으로 틀었다 막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유지 관리비가 이제 그 통신 요금부터 네.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염수분 장치 그 시설을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거. 특히 교량 쪽에 위험하거든요. 예, 교량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추경에 저 국제대교를 지금 이제 새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하셨고. 네. 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있어요. 네. 지금 이 1년에 몇 분 정도 운전 자진을 반납하고 계시죠? 올해 지금 예산 쓴 것도 지금 다 나갔는데요. 50명 이상이 지금 반납을 다 했습니다. 50명? 예, 예. 우리 50명이 500명. 예, 500명? 500명. 예. 네. 지금 우리 시는 반납하시면 1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제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 이제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면허증하고 함께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152페이지에 있는 154페이지. 예, 그 예산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150페이지. 예, 예. 네네. 근데 이게 다른 시에는 보면 그 10만 원 드리는 거 외에 1년 버스 무료 이용 또 아니면 어느 곳에는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뭐 몇 세 한 80세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보상비를 더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65세는 아직 젊으셔서 저기지만 75세나 그 넘어서도 하시다 주로 사고가 나니까 예, 예.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보상금을 더 줘서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셔야 예, 될 좀 것 검토해 같아요. 보겠습니다. 예.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 그런 거보다는 예, 예. 좀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반납하고도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작년에 보면 417원으로 해서 59만 명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2억 4,600 3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58만 명으로 10,000명이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10,000명이 줄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예, 항상 저희 안전과 도로 각종 건설 쪽 일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11페이지 재난훈련이 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관리 계획과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에 관한 책자가 제작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일부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가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변경에 대한 내용이 수정이 돼서 매년 책자가 새로 나온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반 매뉴얼이나 안전관리 책자는 크게 뭐 변동될 게 없는데 예. 이제 수시로 이제 각 부서마다 담당자나 이런 것도 수록이 되는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 내용이 연락처나 이런 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자분의 실명을 꼭 굳이 공개 안 해도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바뀌진 거의 않지 않나요? 이게? 그거는 그렇게 가능할 건지 좀 검토를 해봐가지고 책자 제작할 때 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굳이 그 담당자 때문에 책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홍보에 이 내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안내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의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고민도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런 거. 시민들한테 우리는 또 이렇게 대처합니다. 시민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혹시 안내가 되나요? 그 주로 안전관리 계획에는 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성과 분석 및 미흡한 점이나 아니면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동대책이나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 대책, 재정투자계획 이런 부분이 수록이 되고요. 그리고 행동 매뉴얼에는 재난 및 근무체계, 그리고 재난 유형 및 단계별 행동 요령, 소관 실과 주요 업무, 실과별 행동 요령이나 주민 행동 요령 이런 게 주로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 저희 의회나 뭐 이렇게 의회에 관련된 내용 의원님들은 별도로- 그럼 우리는 네, 그냥 일반 없습니다. 시민들. 네, 알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알기 쉽게 시민들은 사실 어떤 그런 안전관리 계획 중에서 집행부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그거보다는 안전 중심으로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전 모니터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있어요. 안전 모니터단이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을 해서 이제 매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알기 쉽게 좀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가 해서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순환 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성천, 통북천 등 내수하천 주변 및 평택호 관광 활성화에 따른 각종 레저 활동 및 시민들의 방문 증가로 각종 순환 사고 발생 우려 증가, 호우시 익수 사고가 지속적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근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개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 인명구조 활동 위주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수상 활동, 우리 레저 활동, 저는 평택고 관광단지에서 레저 활동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네, 실제 수상 활동에 대한 안전 이 사고에 대해서 출동이나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외국인들 사망했을 때 출동했었고요. 한 번이요? 예, 한 번 그때. 한 번이요? 예. 예. 그리고 그 국제대교인가 거기서 저기 익사 사고 났을 때 그때도 출동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방서도 출동을 하고 예, 소방서도 그렇죠? 출동하고 경찰 당연히 예, 의무 그렇습니다. 출동을 다 하시죠. 예, 예. 순환구호 단체에서 이제 잠수 장비들을 또 이용을 해서 예. 수색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환구호 단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들도 보니까 모터보트, 구명조끼, 다이버 장비들이에요. 그간 했던 내용들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는 23년도 예산이 차량 구입 2대, 그다음에 나머지가 환경정화 사업 활동이거든요. 이분들이 안전 중심보다는 환경정화 쪽으로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이버 해병전후회 분들이 그럼 이게 사업 비중이 이렇다면 환경가로 이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순환구호 단체가 이제 차량 지원도 환경정화뿐이 네.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보트하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보트를 이제 본인들이 순환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또 훈련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 장비나 보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이동 지원 차량이 이제 없다 보니까 개인 차량들을 이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이제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과장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에는 우선 2대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단체 사업이 또 그 다음 16페이지에도 있고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도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분들이 안전 관련한 출동이나 봉사는 항상 어떤 현장에 가서도 항상 보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장 파악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시는지를 좀 훈련이든 출동이든 면밀히 해주셔서 수고해 주시는 그 모든 이제 고생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 단체분들한테 골고루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차량 2대가 꼭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네. 15페이지 재난재해 대비 교육이 있습니다. 이 관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안전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중 몇 번 정도 시행하는 걸까요? 금년도에는 28회 했고요. 20년도나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14회 했고요. 20년도에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이게 전체 학교 대상인가요? 예, 전체 학교 대상. 전체 학교가 1년에 28번을 받아요? 아니요, 저기 신청하면은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하는 학교에 방문해서 뭐 심폐소생술이나 생활안전수칙, 자연재난 대처법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총 2,800여만 원 중에 재난교육 수당이 8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업무 추진비거든요. 이 산출 내역 비율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46, 47페이지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고 팜플렛이나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다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화재 경보기가 아파트에서 울려도
성인들은 긴가민가 뭐야 이렇게 하고 잘 안 나가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프리야 하고 먼저 나가는 상황. 약간 좀 둔화해진 상황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와닿지가 않고 오래 지나면 또 잊혀지는 게 현실이니까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축제라고 해서 각종 실제 사고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하게 하고 대피 체험도 하고 모의 훈련, 소방 훈련 체험하고 예를 들면 손에 묻은 세균을 그 뭐죠? 제 지금 생각이 안 나. 파란색 그 조명. 네, 뭐 그런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태풍 바람의 강도 체험하는 이런 것도 하고 뭐 화재 시에 마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재난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런 형식적인 느낌이나 의무적인 사업 말고 홍보물 나눠주고 끝 이러는 거 말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 없애고 그냥 체감형으로 시민들한테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그 부분은 고민도 좀 해보고요. 예. 벤치마킹도 해보고 네네. 그래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평택식 조례에도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하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요. 응급처치 관련한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모든 문구가 다 권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조례 문구가 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만들어질 때 권고보다는 언제 권고인 것도 있고 다시 개정한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CPR 교육 받는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 순서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저도 역시 받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아닌 의무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의원님들도 이미 다 검토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도 내년에는 교육 과정에 이제 넣어서 네. 심폐소생술 또 네. 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최선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0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위원회 관련된 거랑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 무상수리센터 이 내용 다 좋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 도로까지 가야 된다는 이 모든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 그 하천 구간에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레저용 자전거 도로는 많이 형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까지라든가 아니면 주요 역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역이요? 평택역이라든가 뭐 송탄역이라든가 서정역이라든가 이런 역으로 이제 연계되는 그런 자전거 도로는 사실 좀 미흡한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승이나 청북에 사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려면 차도를 이용을 하거나 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그 말씀은 아니고요. 역을 말씀드린 건 이제 실용적인 자전거 보급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포승이나 이쪽은 이제 그 새로운 그 택지 지구가 많이 이제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로 만드는 도로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는요, 사실 레저용이 진짜 아니거든요.
레저용으로 해서 갇혀 있고 막 굉장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혹은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동네 앞까지 그냥 돌고 뭐 출퇴근을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걷기도 하고 그 옆에서 근데 자전거 한번 타려고 하면 차에다 싣고 오성 강변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도 또 쌩쌩 달리시는 분들 물론 레저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좋긴 하지만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곳은 굉장히 잘 돼 있고 아닌 곳들은 정말 걷기도 힘든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디 이거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일상 속에서 탈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영역을 한번 예. 실시를 해서 공공자전거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굳이 자전거를 안 사주셔도 길만 있으면 시민들은 잘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저희 116페이지에 평택 관내 보도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구액 자체가 확 예. 줄었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이제 도출되면 기존에 이제 있던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 또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조기 집행이 지금 이제 점검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본 예산에 많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정하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양만 이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건희 위원님들께서 다 한번 다 해주셨을 테니까 전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보도블럭 하실 때 보도블럭 사이 요즘에 이제 그런 블럭이 없기도 하지만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 잡초 때문에 보도블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파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 때문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저는 민들레가 제 허리까지 크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라지지도 않더라고요. 가위로. 지금 잡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워터젯을 이용한 예. 잡초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규사라는 아주 고운 모래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존경하는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시 녹화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승강장 213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들을 봤을 때 항상 이게 남부라고만 항상 남부 권역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LED 등을 설치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야간 우범 지역, 범죄 취약 지역, 상습 무정차 지역에 LED 조명 등을 설치하는데 하나에 1천만 원. 이게 LED 등 다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하나에. 1,000만 원씩 안 듭니다. 근데 뒤에 1,000만 원, 50개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아니 100만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1,000원. 100만 원 50개에서 단가 100만 원에 이제 50개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내용이 저는 어두운 지역 위주로 지금 해주시는 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근데 이렇게 집 모양으로 생긴 버스 정류장에 예, 쉘터. 달아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무정차 하는 곳들이
이런 곳도 있지만 이렇게 표지판 하나 딸랑 서 있는 곳도 예. 굉장히 많이 지나가세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저희들이 이제 무정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버스 내에 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카메라 무정차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 블랙박스를 다 제출 받아서 그 확인이 되면 이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보도 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제 쉘터가 설치 가능하면 쉘터를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시골 쪽 같은 데는 이제 인도가 이제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인도 없는 부분의 토지는 또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쉘터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쉘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 대비 너무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서 쉽게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그러면 있습니다. LED 등을 그 표지판에 달긴 또 애매한 상황이라면 우리 반사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공사장에서 입는 이렇게 반사되는 티 야광이요? 같은 약간 예. 그런 거라도 붙여주시면 차량이 지나갈 때 표지판을 보이게 한다던가 가시 효과를 좀 뭔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네, 고안을 아무튼 그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야광 봉으로 이거를 세워주시던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승강장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그 좀 등을 좀 이렇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하도록 그 예산이 저희가 더 들 것 같은데. 예? 아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이제 그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무정차도 무정차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제 승객이 길 자체가 기다리다가 환해지면 더 예, 좋긴 하죠. 사고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보안등은 설치하면 거기 뭐 승강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환해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과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개선하려고 네,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그렇게 좀 해놓으면 전체적인 길 자체가 밝아질 수 있으니까 예, 한번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꼭 쉘터 위주로가 아니라 예, 그런 그렇죠. 것들 예. 먼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 교통국 그 신규 사업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9건, 그다음에 이제 그 명시월이 27건이에요. 의외로 이제 신규 사업이 적은 거는 아마 계속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명시월이 지금 한 27건 정도가 되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월이 되는 건데, 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뭐 명시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사업을 연내 되도록이면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그 우리가 이제 사업비들을 확보를 하는데 이 명시월들은 되도록이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돼서 좀 안 되도록 명시월이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